먼저 그 앞 페이지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간략하게만 좀 볼게요. 교재에서. 위험과 레버리지 첫 번째 줄. 개별 기업 고유의 위험 정도인 비체계적 위험은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과 자본 조달 의사 결정에 의해 좌우되어진다. 예. 여기서도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요건 저희 앞선 시간에서도 한번 했어요. 위험은 크게 그렇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분을 하는데 비체계적 위험은 잘 분산하고 피하자고 마음을 먹으면 피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그 디폴트에 빠졌다. 이런 거 체계적 위험으로 그 국가 내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은 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는 금리 인상 또는 환율 인상 이러한 것들이 그 해당 기업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체계적 위험으로 회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요. 비용을 얼마나 줄이고 원가 절감을 얼마나 시도했고 기술 혁신을 얼마나 시도했냐. 이러한 것들은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에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개별 기업의 고유 위험이니까요. 즉 위험이 큰 투자안의 채택은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타인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주주이익의 변동성은 증가될 수가 있다. 계속 그 다음 달라 영업 위험은 미래의 기업의 영업이익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기대 영업이익과 다르게 실현될 가능성으로 경영 위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기업은 경영자의 투자 의사 결정 내용에 따라 자산 구성 내역이 달라지고 기업의 영업이익에는 자산 운용 결과가 반영되어진다. 따라서 영업이익의 변동 가능성을 의미하는 영업 위험은 투자한 자체의 위험으로서 기업의 자본 구조와는 무관하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와 세금을 차감하기 전 이익으로서 기업의 자본 구조와는 무관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영업 비용 중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정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문구가 하나 지나갔어요. 어디였냐면 그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타인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주주 이익의 변동성이 증가시킨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타인 부채를 많이 쓰면은 주주 이익의 변동성이 커진다. 어떤 얘기냐면요. 아까 제가 지우긴 했는데 다시 이쪽에다가 간략한 프로세스 적어볼게요. 100억의 매출액이 있었어요. 여기에 뭐 70억의 매출 원가가 있고요. 그냥 쭉 적을게요. 매출 원가가 있었고 저기 13%랑 7%니까 뭐 20억 정도의 이제 고정비랑 금융 비용이죠. 여기 이제 변동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10억이 세전 이익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봐볼게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게 왜 주주 이익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냐 이런 건데 이 10억이 얘를 그냥 당기순이익이라고 보면은요. 이 당기순이익에 따라서 뭐를 결정하겠어요? 내부 유보. 돈을 내부에 얼마나 갖고 있을지 현금 보유량이에요. 또는 R&D 기술 개발이 되겠죠. 이 내부 유보하는 비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나가냐면 배당으로 나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주식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럼 이 배당이 뭐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배당이 주주의 몫이 되겠죠. 주주가 가져가야 할 돈이 바로 이 배당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올라가야 돼요?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주가 가져가는 돈은 커지고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주가 가져가는 몫은 작아진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에서 우리 요 비용 처리할 때 여기에서 제가 그 자기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회계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요 지금 들어가는 비용들이 주주의 몫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고정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차후에 결정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적은 내용이에요. 적은 내용. 지금 이 수업 자체 컨셉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마지막 최종 단계의 모형을 설명드리기보다는요. 앞 단계에서 이해하기 편한 상태로 아주 간략한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가서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 내용을 부가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왜 이 얘기랑 이 얘기랑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 학계나 이렇게 이론에서 정형화된 원칙적인 표현보다는 약간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쉬운 설명을 조금 드려놓고 그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 모형에서 볼 때는 제가 여기다가 자기자본 비용, 타인자본 비용을 다 갖다 때려 넣어서 차감시켜 버렸잖아요. 네. 근데 원칙적인 모형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게 원칙적인 모형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들어가고 고정비 빠지고 나면 나오는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이 배당이 결정되고 이 배당이 바로 주주회복.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바로 자기자본 비용이라는 소리예요. 자기자본 비용. 얘가. 그렇죠. 그러면 뭐가 요 고정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에서 타인자본 비용을 끌어다 쓰는 금액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커지니까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자기자본 비용, 이 주주들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줄어들 거예요. 반면에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지금 또 요 모형도 제가 세전 모형으로 1차적인 모형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네. 요 모형을 이제 마지막 모형까지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뭐냐면 이 10억에서 마이너스 뭐 나올 거냐면 법인세를 차감할 거예요. 주식회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세후 이익, 세후 당기순이익이 되는데요. 얘가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내부 유보와 배당을 결정하는 그 돈이 바로 이 세후 모형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정비, 이 내가 지급한 금융비용 20억 자체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회계 처리가 될 때 전액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그만큼의 이자 비용이 지급이 된다면 그건 다 법인세 차감 요소로 들어가서 세후 이익을 결론적으로 다시 또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은 저희 이제 자본구조 파트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본구조에서. 여기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비용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금 모형을 생각하기 전까지는요. 아무튼 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이익이 줄어들어서 배당을 적게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거? 이 고정비용. 이 채권자들에게 빌려온, 은행에게 빌려온 이자 비용들은요. 이자 비용들은 많이 들어가도 법인세에서 법인세 차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후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미쳐서 자기자본 비용, 그렇죠? 주주들에게 들어갈 주주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극대화시키자라는 거. 자기자본 비용 많이 쓰자는 소리예요. 타인자본 비용 많이 쓰자는 소리예요. 타인자본 비용을 극대화시키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단 어디까지?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다면 수익이 더욱더 많이 나니까 이때는 타인자본 비용 극대화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때는 타인자본 비용 극대화하지 않고 타인자본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요. 왜? 얘가 늘어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가 그 타인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주주 이익의 변동성이 증가되어진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요거로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하단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레버리지 분석에서는 영업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 결합 레버리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맨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죠. 계속 레버리지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레버리지가 클 경우 매출이 증가하여 수익성이 좋을 때에는 유익하지만 매출이 감소하여 수익이 감소할 경우에는 주주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 요 얘기, 경제 상황이 좋냐 나쁘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페이지 넘어오셔서요. 이제 영업 레버리지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칠판 조금만 정리하고 볼게요. 네. 자, 여기 이제 영업 레버리지인데요.
요 영업 레버리지에서 보면 다른 거 먼저 보지 마시고요. 그 하단에 있는 연습 문제 1이라고 나와 있는 예시부터 좀 보세요. 연습 문제 1. 네, 여기 이제 매출액이 있고요. 매출액이 100만 원. 매출 원가가 50만 원. 그리고 고정 영업 비용이 10만 원. 그리고 이제 고정 금융 비용. 그러니까 지급 이자가 되겠죠? 얘도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회사의 순이익은 얘는 전부 다 차감 요소니까 3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지금 요 흐름상에서 보면은요. 요 프로세스상에서 보면 이 매출액과 매출 원가. 그렇죠? 이 매출 원가도 우리 변동 매출 원가예요. 그리고 요 고정비. 이제 뭐 토지를 임대했다든가 또는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여기 고정 금융 비용은 채권자들에게 타인 자본을 끌어다 쓰면서 지급해야 될 이자 금액들이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쭉 차감시켜서 나온 게 순이익인데 이때 회사 입장에서는 뭐를 이 손봐서 그 우리 앞에서 말했던 비체계적 위험들이죠. 개별 기업 고유의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누구로 손봐야 되겠어요? 이 고정 금융 비용 이거 은행에다 깎아달라면 깎아줄까요? 안 깎아주겠죠. 이 고정비 마찬가지. 우리 토지나 건물 임차한 비용들 이 임대인들 건물주에게 깎아달라면 깎아줄까요? 안 깎아주겠죠. 예. 그러면 손댈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변동 매출 원가. 이 변동 매출 원가에는요. 당연히 재료비도 포함되겠지만 이제 그 노무비 이제 그 월 급여들이 되겠죠. 여기에 그 재료비에 노무비에 이제 변동 비용 뭐 회사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전기세나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싹 포함된 게 요 변동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냐에 따라서 회사가 낼 수 있는 순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영업 레버리지에서는요. 영업 레버리지에서는 그 수식을 간단하게 보시면 그 하단에 있는 식 2라고 보일 거예요. 식 2. 중간에 식 2. 여기 보시면 P-V니까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 마이너스 제품 단위당 변동비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변동 매출 원가를 빼라 이거죠. 거기에 또 뭘 빼냐면 고정비까지 차감을 시켜요. 고정비까지. 그러니까 고정비까지 차감시킨 부분과 고정비 차감 전 부분 둘을 비교해서 얘가 어느 정도 나오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수식 바로 아래 읽어보시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특정 매출액 수준에서 매출액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 정도를 의미하며 고정 영업비가 클수록 그렇죠? 영업 레버리지는 커진다. 그럼 고정비가 커질수록 영업 레버리지는 커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식으로 간단하게 보면은요. 이 위에든 아래든 똑같이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변동비요. 이렇게 차감시킨 거에 또 마이너스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는 매출액에서 변동비만 차감시킨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고정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작아지니까 영업 레버리지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보자 이거예요. 고정비 차감 전 모형과 고정비 차감 후 모형 이 둘을 비교해서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걸 보자 이거예요. 이게 영업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 다시 한번 교재에서 정리할게요.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영업 레버리지도는 매출액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의 반응을 측정하는 정도로 특정 매출량 수준에서 매출액의 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의 변화율의 비율로 측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바로 넘어오셔서 요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연습 문제 1번 풀어보면 매출액에서 변동비 뺀 거니까 1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여기서 고정비까지 뺐으니까 얘는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분의 1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40 나누기 50 하면 1.25 이렇게 나오죠. 1.25.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는 1.25다.